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여행한 그 여행 느낌, 그리고 파리에 관한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파리를 제가 언제 갔었냐면은 2014년도 11월 달쯤에 갔었거든요. 네. 자, 파리. 파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낭만적인 도시.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하면 보통 프랑스 파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했었던 곳이고, 예, 어쨌든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녀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근데 파리라고 하면 낭만의 도시기도 하지만 정말 파리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도 다녀오면은 그래도 유럽 어떤 곳보다 가장 생각나는 곳이 파리라고 한다네요. 네. 저는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저는 보통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장 비수기 때 골라서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아이 학교에는 부모 동행학습 신청해서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번개불에 콩 꺼 먹듯이 완전 무슨 벼락치기로 예, 유럽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에 하루 이 정도씩 해가지고 거의 7박 8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뭐 프랑스 하루, 영국 하루, 뭐 스위스 하루,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3일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아무리 짧게 갔다 와서도 어쨌든 배운 건 있고 느낀 건 있으니까 예, 알려드릴게요. 자, 음, 유럽에 호텔 엘리베이터가 정말 좁습니다. 그리고 유럽 호텔 중에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텔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된 호텔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넓고 깔끔한 그런 호텔 생각하시면 좀 많이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유럽 호텔은 대부분 냉장고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묵은 호텔도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유럽 여행을 오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시원한 물을 못 마시고 뜨뜻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파리의 첫인상은 영국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유로스타가 뭐냐면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을 뚫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밖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터널에 당연히 시멘트 이런 걸로 다 발라놨겠죠. 그래서 밖은 그냥 깜깜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뭐 밖에 막 물고기 헤엄치고 보이고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어쨌든 해저 터널 유로스타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역에 도착합니다. 놀드라고 돼 있는. 그래서 영국의 세인트 파크라스 역에서 유로스타 갈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영국에서 갈 때는 여권에다 도장을 찍던데 프랑스 북역에서는 여권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진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 그리고 이제 이게 유로스타를 타고 가다 보니까 보통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면 액체류 이렇게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국에서 사과를 사셨는데 그냥 그거 짐에 싣고 그냥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되게 편하게 예,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다른 국가를 갈 때는 정말 여권 검사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프랑스 갈 때는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역을 도착했는데 그 북역의 첫인상은 바닥에 쓰레기가 막 굴러다녀요. 진짜 지저분합니다. 보통 뭐 낭만의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리가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특히 그 북역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리고 인솔자가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는 특히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매치기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집시들도 많고 뭐 하여튼 인정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털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유럽 이런데 배낭여행 왔다가 돈 다 털리고 완전히 거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유럽 특히 서유럽 갈 때는 정말 지갑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긴장 상태로 막 다녔어요. 그리고 영국에 갔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갔었는데 확실히 영국에 비해서 여자들이 멋쟁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역 근처에를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에 걸어다니는 여자들이 막 킬힐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발 안 아픈가? 어쨌든 그만큼 멋쟁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네. 그리고 북역 근처에는 이상하게 터키의 케밥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케밥을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내가 묵었던 호텔에는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가 있었는데 프랑스부터는 진짜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워할 때 뭐 샤워 커튼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바닥에 물이 다 떨어져도 그 바닥에 배수구가 있으니까 물이 다 빠지는데 유럽에서는 정말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조에서 그 샤워를 할 때 꼭 샤워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이렇게 놔두고 커튼을 쳐놓고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샤워해서 물이 밖으로 다 튀면 밖에서 배수구가 없으니까 물을 퍼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리는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전체도 아니고 파리만 1년에 관광객이 4천만 명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파리,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펴서 관광객이 1년에 한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교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파리는 정말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파리는 호텔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그리고 북역에서 호텔 가는 길에 순환도로로 가는데 거기는 외국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그런지 각종 기업의 대형 간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 효과를 노리고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한국인지 프랑스인지 모를 정도로 대형 간판이 막 삼성, LG, 대한항공 이런 것들 막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간판이니까 더 제 눈에 띄었겠죠, 그죠? 그리고 유럽의 관광버스는 계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짐을 워낙 많이 실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 보통 캐리어가 엄청나게 크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실으려면은 보통 대형 버스가 45인승 정도 되니까 적어도 45개 이상의 캐리어를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 이제 수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좌석이 되게 높게 돼 있어서 계단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 그래피티 낙서도 되게 많고요. 이거는 이탈리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우리 뭐 전자제품 같은 거나 아니면 충전기 같은 거 쓸 때 멀티 어댑터 없이 그냥 꽂아도 되더라고요. 당연히 220V고 그리고 이제 그 코드 꼽는 그게 구멍이 딱 똑같아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까르푸가 많더라고요. 예, 까르푸가 프랑스 마트인가 봐요. 네. 그리고 파리에는 여기 6개가 있어요.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올 때 왔던 북역, 그 다음에 리옹역, 뭐 하여튼 등등등 있는데 북역은 그러니까 놀드라는 역은 유로스타 이용할 때 쓰고 리옹역은 떼제베 탈 때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 들어갈 때 프랑스에서 나갈 때 전부 다 기차를 이용해서 저는 갔었네요. 네. 그 다음에 파리의 백화점은 일요일날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일요일날 문을 여는데 보통 휴무가 이제 뭐 격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월요일날 보통 쉬죠, 그죠?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리고 유럽에서는 각국을 이동할 때마다 통신사에서 문자를 주는데 이제 SK텔레콤은 영국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150원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문자가 300원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호주에서도 300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영국이 싼 거네요. 물론 이거는 2014년도 기준입니다. 예.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마트폰 로밍 서비스는 아예 안 신청했고요. 해외에서는 아예 와이파이만 쓰고 데이터 전혀 안 쓰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문자만 이렇게 보내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한국보다 8시간 느립니다. 그리고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1시간 빠릅니다. 자, 몽마르트 언덕. 자, 여기 몽마르트 언덕에 한국으로 치면은 달동네 그런 데래요. 그래서 집세가 싸가지고 돈 없는 화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살았던 유명 화가들이 많았다고 하고 피카소도 여기 몽마르트 언덕에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달동네니까 되게 높은 동네에 있죠. 근데 이제 샹젤리제 여기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리고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는 9년간 혁명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오래 했죠. 프랑스는 혁명을 5번이나 했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게 종업원들이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왕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고객이나 종업원이나 뭐 판매자나 누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정말 예의 바르게 손님이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식당에서도 손님 마음대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웨이터가 여기 앉으세요 하면 여기 앉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콩코드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화합이란 뜻이라네요. 거기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자, 파리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 국가 소유랍니다. 사건물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대부분 이제 약간 유물 비슷하게 되게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파리의 서쪽 발코니에 있는 건물이 부자 동네라고. 그러니까 파리의 서쪽에 있는 발코니가 있는 건물이 부자 동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선문 뒷동네, 거기 신동네가 바로 라데팡스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이제 옛날 건물이 아니고 다 신식 건물로 해서 되게 높은 건물도 많고요. 그리고 파리 자체는 되게 작은 도시래요. 그러니까 9km 곱하기 13km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의 6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는 석회화한 건물이 많아가지고 건물 내부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전화가 안 터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하 15m의 석회암을 캐서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수분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석회암을 캐서 만들다 보니까 돌이 물러서, 그러니까 돌이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대요. 조각하기가 참 쉬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리 시내에, 그러니까 파리 시내라고 말하면 구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라데팡스 여기는 신시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이 많은 데고, 구시가지에는 건물의 창문에 이제 발코니가 있는데, 거리 미관을 위해서 발코니에다가 화분꽃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에다가 빨래를 널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홍콩에 갔을 때는 창문마다 빨래가 엄청나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대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 딱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 사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좀 우중충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건물 밖으로, 홍콩은 워낙 좁은 동네다 보니까 땅값이 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베란다 이런 것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밖으로 쭉 이렇게 장대가, 이렇게 빨랫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빨래가 지렁지렁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는 그거를 아마 규제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곳은 거리가 쓰레기 천지인데, 근데 이제 구시가지 시내 같은 경우는 미관을 위해서 건물 외벽 청소도 10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고, 간판 크기, 색깔 이런 거 다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서울이나 뭐 우리나라 대부분 다 그렇죠. 간판 크기 규제 거의 안 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큰 간판도 있고 막 알록달록하고 막 아주 막 제멋대로인데, 여기는 간판이 그렇게 눈에 탁 튀는 간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물하고 조화 있게 좀 이렇게 무난하고 온화한 색깔 이런 걸로 막 튀는 막 이런 색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피로를 주지 않게 하고 파리 전체 건물과 간판의 조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파리 건물 외벽에다가 철골 구조를 씌워놓은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벽 청소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나라고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 외벽 청소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옛날 건물이 다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렇게 보존 잘하는데 거리는 좀 지저분한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건물을 부시지 않고 그대로 잘 둬서 그 이제 140년 정도 되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도로가 되게 좁고 건물도 아기자기하고, 그렇게 이제 구시가지는 그렇게 높은 건물도 없어요. 거의 뭐 2층, 3층 이 정도고, 건물이 예쁘고, 그러니까 사진 찍기 좋고, 그러니까 그 건물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죠, 그죠? 그리고 사진 찍기도 좋고 예쁘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1900년에 파리는 전철이 개통했다고 합니다. 자, 파리는 건물 실내가 좁아서 거리에 카페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 카페에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테이블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제 궁은 프랑스 대통령 집이고, 크레용 호텔은 타국 대통령들이 프랑스를 방문할 때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파리의 샌느강은 다리 개수가 36개라고 하네요. 그리고 3개의 섬이 샌느강에 있고 10대 섬은 인공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뽕네프 다리에서 뽕이란 뜻이 다리라는 프랑스어라고 하네요. 자, 네프는 새롭다는 뜻이래요. 자, 샌드강의 길이는 777km.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단체 관광객은 파리에서 바토무슈 유람선을 샌드강에서 탔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프랑스가 미국에다가 자유의 신상을 선물로 줬거든요. 뉴욕에 있죠. 근데 뉴욕의 자유의 신상 내부는 철골 구조인데 그 철골 내부 구조를 에펠탑을 설계한 에펠이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그 자유의 신상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자유의 신상을 만들어서 다시 프랑스에 선물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파리 샌드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의 자유의 신상이 파리 샌드강에 있습니다. 자, 만국 박람회, 이게 엑스포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1889년도에 만국 박람회 기념탑으로 에펠탑을 만들었어요. 에펠탑은 조립식으로 만들었고 2년 2개월 동안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전기가 없던 시절에 갖고 전부 이제 이 에펠탑 쇠 조각들을 조립식으로 나사를 쪼아서 만든 탑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뭐 전기 같은 걸 납땜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에펠탑이 유명하게 된 거는 에펠탑 안에 있는 승강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놀이동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 뭐 이런 게 없으니까는 그 승강기를 타러 정말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승강기 한번 타보는 게 이제 되게 재밌잖아요. 뭐 예,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승강기가 이제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수력, 그러니까 물의 힘을 이용해서 예,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압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상하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에펠탑에 사람들이 그 신기한 엘리베이터를 타보려고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펠탑 2층에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근데 유럽은 층이 우리나라처럼 1층, 2층, 3층이 아니고 1층이 무조건 0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3층인 셈이죠. 자, 프랑스는 방사형 거리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름모꼴,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이 많대요. 개선문이 있는 그 거리는 12거리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네 거리가 많잖아요. 네 거리. 3거리나 4거리. 좀 많아봐야 5거리. 좀 심하면 6거리 정도 되는데 여기는 12거리예요. 그래서 참 교통이 조금 많이 불편하죠. 예. 12를 완벽 숫자로 생각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파리는 좁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좁아서 주차를 정말 빡빡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정말 잘할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차를 평행 주차를 할 때 앞 뒤 차의 범퍼를 수십 번씩 박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퍼 부딪히면은 접촉사고 났다고 난리 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범퍼는 원래 완축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부딪히는 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막 거리다가 버리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그냥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거죠. 그냥 창문 열고 쓰레기 밖으로 버리고. 그래서 200년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창 밖으로 막 버렸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그 프랑스에는 전염병, 악취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파리 건물을 17.5m 이하로 짓게 규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건물에서 자꾸 음식물 같은 거 집 던지고 하면 파리에 막 엄청나게 막 쓰레기가 쌓일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높은 그러니까 구시가지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자, 그리고 쓰레기가 워낙 많고 물이 더럽고 악취가 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향수가 발달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는 물이 더럽고 또 사람들이 목욕도 잘 안 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앙뚜아네트 요렇게 이런 사람들이 살 때 루브르 아니 그러니까 그 베르사유 궁전에 그 프랑스 왕들이 살고 막 그런 시절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귀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포도주가 많고 포도주가 많다는 뜻은 이제 포도를 많이 재배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포도밭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밭에 달팽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잡다 보니까 이게 잡아갖고는 안 없어지니까 잘 이거를 이제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로 발전을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음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달팽이가 잘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달팽이 요리가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 달팽이 요리는 바로 에스카르고. 그리고 프랑스는 평지가 많은데 프랑스 땅의 83%가 평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죠, 산. 그죠? 산이 진짜 많은데, 예. 그래서 프랑스는 땅도 넓고, 또 평야고, 그리고 농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프랑스는 이렇게 위쪽도 바다고, 밑에도 바다고 하니까, 지중해하고, 그리고 저 밑에 인도양인가? 하여튼, 다 이렇게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해산물도 많고 땅도 넓고 하니까 이제 농사도 잘 짓고 막 이래서 되게 요리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파는 바게트 빵은 우리나라 빵집에서 파는 바게트하고 맛이 다른데 이렇게 프랑스 바게트를 만드는 밀가루가 우리나라 밀가루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그 이제 밀가루가 다르다고 사갖고 들고 가면은 또 한국 공항에서 마약인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밀가루를 사지는 말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프랑스는 평지가 많아서 농업 국가고 파리쟁이라고 하면은 보통 빵 모자 쓰고 겨드랑이에다가 그러니까 바게트 빵을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런던 사람들은 런던어 그러죠. 런던어 그러고 뉴욕 사람들은 뉴요커 그러고 근데 파리 사람들은 파리지앵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밤 11시쯤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야경을 구경하고 싶으면 여름에 가면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여름에 가지 말고 늦가을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초겨울 뭐 요럴 때 아니면 초봄 요럴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거리에는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많았습니다. 자, 저의 영상을 보시고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